지금 잘 보이죠? 블로그 챌린지로 머니 파이프라인 만들기 일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네. 여러분 화이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셔서 저도 재밌고 신나게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챌린지 머니 파이프라인 만들기 강의를 맡게 된 미친 실행력 미실입니다. 본 강의는 총 2회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1회차 강의에서는 왜 블로그 챌린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블로그는 어떻게 개설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11월 28일 2차 강의에는 애드포스트 승인을 위한 실제적 방법들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의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2장, 블로그 개설하기. 3장, 카테고리 설정하기. 그리고 4장, 챌린지 도전 과제.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강의의 큰 목표는 꾸준한 블로그 글쓰기로 생각하는 힘과 실행력을 기른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애드포스트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본 정보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시나요?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잘 기억하는 편이다. 아니다,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네,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하시나요? 기억하시는 편에 속하시나요? 아닌 편에 속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한번 들은 얘기는 잘 기억하는데 그걸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한번 들으면 난 절대 안 까먹고 잘 설명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 못해요. 잘 기억 못합니다. 네, 코스모스님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잘 못해요. 예,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데 메모도 못해요. 레세버님. 네, 기억은 하지만 설명은 어려워요. 하이들보님. 네, 그것도 못해요. 되게, 네, 맞습니다. 매체와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하루 동안 정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정말 내 지식이 됐을까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제가 블로그 챌린지를 기획하게 된 모티브가 된 영상이었습니다. 같이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똑똑한 유튜브 덕분에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리치맘님 감사합니다. 다시 뿅. 네.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네, 다 뿅뿅 하고 어서 나타나 주세요. 아까 한 200명 있던 거 제가 봤어요. 그분들 다 오시면 시작할 겁니다. 전 사실 강의 거리가 없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똑똑하다. 또 우리 지카님께서 사인 주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어서 가볼 텐데, 아까 영상 봤던 거 그럼 잠깐 제가 말로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아까 김경일 박사님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왜 이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된다 하셨는지 조금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네. 기억이, 또 벌써 기억이 여인님 만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가짜다. 네. 메타인지에 속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네. 진짜 내 지식이라고 해주셨죠. 저희들도 이 지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설명할 수 없으면 내 진짜 지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런 분들, 정말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대표적으로 지카님이 계시고, 뭐 대두님, 그리고 또 수산나님, 또 박하님, 네. 제가 다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네. 제가 톡박을 열심히 보긴 보지만, 그분들이, 대두님이 항상 1등이시잖아요. 이방 1등. 네. 근데 보셨죠? 또 하나. 다들 그 말이 올라가자마자 크크크크 하셨는데, 착하다. 네. 착한 사람이 결국 공부도 잘한다. 설명을 잘하고 착한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라고 했어요. 착한 애들은 지식을 잘 퍼줘요. 네. 김경일 박사님의 특징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설명을 잘하고 착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150명이 됐으니 강의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지 않으셨어요? 나 진짜 많이 알아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와, 내가 아는 게 정말 다 아니었구나. 나 속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보고 듣는데 그게 왜 내 지식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유불급. 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뭐 내비가 있으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외울 필요도 없어졌고 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면 되니까 더 이상 기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뇌의 사고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뇌의 사고 과정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조금 더 쉬워요. 우리의 뇌는 후두엽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뇌가 쉴 때 후두엽에 있는 정보가 전두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지난주에 리치나님께서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는 기억해야 할 정보랑 버려야 할 정보를 고민해서 판단한 후에 기억으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그러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분류를 하게 되고 그게 지식으로 쌓이게 되는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 때문에 사고할 시간이 늘 부족한 거죠. 쉬면서 분류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듣거나 보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미실님 이게 도대체 부동산 공부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카데미를 왜 선택하셨나요? 지카님이 물건을 집어주셔서? 아니면 투자에 책임을 져주셔서? 아닐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인사이트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지카데미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네. 투자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 네. 지카데미는 경제 전반을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키워서 스스로 투자 대상을 찾으면서 성장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이트를 키워야 할까요? 아까 강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설명하기입니다. 네, 결국 강의가 되겠죠. 그런데 강의하기가 쉽나요? 아니면 뭐 그렇다고 포기를 해야 할까요? 네.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첫 번째, 이해될 때까지 본다. 두 번째, 주변인에게 계속 설명한다. 세 번째, 글을 쓴다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계속 뭔가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시간이 또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패스. 두 번째, 주변인에게 계속 설명한다.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희생자가 반드시 따르겠죠. 앉아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마지막이 글을 쓴다였습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강의에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글을 쓴다는 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블로그 글쓰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나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글쓰기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블로그여야 돼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블로그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좋은지 알겠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의 특징,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즉각성. 글감이 떠오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할 수 있다. 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작성을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다양성. 형식과 주제 제한이 없이 다양한 글을 기록할 수 있다. 네. 블로그에서 이런 글은 안 돼요. 이런 글은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맛집부터 시작해서 제품 리뷰까지 굉장히 다양한 글들을 기록할 수 있죠. 또 세 번째, 상호작용. 이웃 신청을 통한 공감과 댓글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 영상이 블로그 챌린지의 모티브가 됐다면 블로그 글쓰기는 이제 직관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건데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하라. 네. 유튜브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실 때 직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니저님들한테 유튜브를 개설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직카데미 학우들이 그 필요한 재생 시간이랑 구독자 수를 채워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죠. 만약에 블로그도 우리 직카데미 회원들이 같이 해서 막 구독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댓글도 해준다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비록 강의를 하지 않아도 블로그를 하다 보면 반드시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 근데 댓글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공감을 받으면 인정효과로 인해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겨요. 혼자라면 포기를 했겠지만 함께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글쓰기가 직카데미랑 함께하게 되면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블로그 챌린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블로그라는 건 정해졌고 어느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블로그 종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블로그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네이버 블로그, 두 번째가 티스토리, 세 번째가 워드프레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당연히 네이버의 노출에 유리해요. 네이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티스토리는 다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노출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구글에 노출이 유리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무조건 네이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바로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은 네이버가 1위로 5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가서 난이도 한번 보실까요? 난이도 하. 네, 올라갈수록 난이도 상중하로 되는데 처음에 글쓰기도 버거운데 그런 뭐 시스템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고 하면 포기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헤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쪽이 레드오션이고 경쟁 강도가 많긴 하겠지만 접근이 쉬운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우리 지카데미 학우분들과 글쓰기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같이 이제 블로그를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개설하기 여기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지령을 받았어요. 직하님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라. 그래서 정말 A to G 1부터 100까지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일단 만들긴 했는데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까요? 렛츠고고. 블로그 개설하기입니다. 네이버는 다 아이디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이버 로그인 한 후에 오른쪽 메뉴바에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또 오른쪽 하단에 블로그 쉽게 만들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 쉽게 만들기를 클릭. 네. 그럼 요새 정말 이렇게 바로 쉽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시작하기라고 뜹니다. 시작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블로그 스킨을 고르는데 마음에 드는 스킨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네이버가 정말 착해서 이렇게 뭐 심플한 걸 좋아하는 분, 차분한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 개성 있는 느낌, 무게감 있는 느낌 이렇게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서 이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요런 느낌이구나, 요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미리 보신 후에 이 스킨을 사용하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의 별명과 블로그 내가 사용할 내 닉네임이죠. 별명과 블로그 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가칭으로 세상 탐험가, 세상의 모든 리뷰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뭘 정해야 될까? 근데 저도 한동안 블로그를 정하고 나서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별명도 고민 중, 블로그명도 고민 중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그냥 고민 중으로 일단 작성을 하시고 우리는 글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이제 블로그를 뜨면 이미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하기를 누르면 짜잔 완성이 됐어요. 네, 이제 그리고 여기서 글쓰기를 누르면 바로 글쓰기로 가게 되고 이제 내 블로그로 가야 합니다. 내 블로그로 이렇게 가면 블로그 관리로 가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서 블로그 정보를 누르면 아까 제가 작성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리뷰 그리고 별명 세상 탐험가 있고요. 소개글에는 이제 어떤 블로그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작성을 안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제를 선택하게 될 텐데 저희 지카데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경제가 되겠죠. 네. 선택해 주시고 완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빠른가요? 피드백을 보고 잘 들려요? 네, 괜찮아요? 안 빨라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만들기 하기 전에 이제 블로그는 저희 이제 만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카테고리 설정하기. 전 여기서 굉장히 애먹었었는데 이렇게 쉬웠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그냥 책의 목차랑 같은 개념으로 블로그의 주제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저희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목차를 보면
카테고리도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는데, 카테고리를 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프롤로그 설정의 기초이고요. 네, 글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일관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가이드가 돼주고요. 또 내 블로그에 키워드를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옆에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그 블로그의 구독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블로그에 괜찮은 카테고리를 제가 모범적인 카테고리를 가져왔는데, 이건 금토림님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 보면 크게 이제 상위 카테고리 정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나눠주시고, 정서적 자유는 자기 경영, 추천도서, 자유일상, 컬럼, 단상. 네, 이렇게 해주셨고, 경제적 자유에는 투자 이야기, 주간 동향, 지역 분석, 금부캠 스터디, 그리고 강의 리뷰까지 해주셨잖아요. 이걸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아, 이 블로거는 투자자구나. 보고 한 번에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글을 쓸 때, 아, 이분은 주간 동향을 하시네. 네, 금토리님 주간시 계열 매주 금요일마다 해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일관성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가이드가 돼주기도 하고, 또 키워드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분은 긍정 모먼트님이신데, 이야기, 부동산, 여행 맛집 이렇게 해주셔서 생각이나 습관 일기, 이분은 매일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여기는 임장 다니면서 먹어본 맛있는 정보를 여기다 적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관리가 안 된 카테고리예요, 이게. 부산 임장, 광주 임장, 경기 임장, 기사 리뷰, 투자기, 도서 리뷰, 강의 리뷰, 임장 맛집. 네, 이런 걸 보면, 일단 어떤 블로그인지는 알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자인가 보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나 보다라는 건 알겠지만, 조금 보기가, 네,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슷한 주제인 임장과 리뷰를 상위 카테고리 이렇게 묶어주고, 하위 카테고리로 부산, 광주, 경기, 그 다음에 부동산 리뷰에 기사, 도서, 강의 이런 식으로 하위 카테고리를 소분류로 해서 나열을 해주면 훨씬 보기가 편안해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이건 실제 제 미실 블로그의 카테고리 메뉴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형편없었어요. 네, 제 블로그의 이름은 나의 가난 해방일지인데 그렇게 적어놓고 인사이트 키우기, 투자기, 임자기, 100권 읽기, 그리고 블로그 주간일기 챌린지, 먹는 즐거움, 제가 이제 요리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제가 미친 실행력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실행력, 투자기, 임장기, 그리고 사고 실행력. 그래서 생각하는 거를 사고라고 생각해서 인사이트 100권 읽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가칭으로 정한 건데, 이거는 독서 블로그 챌린지에서 따로 게시판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불 챌린지, 그리고 먹는 실행력 해서 음식 요리 리뷰, 이런 식으로 바꿔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카테고리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내 블로그에 가시면 이렇게, 이건 제 블로그예요. 프로필이 이렇게 뜨고 밑에 글쓰기 옆에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를 클릭하시고,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블로그를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카테고리 관리 설정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추가, 구분선, 삭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어떤 뜻인지 이 메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추가. 말 그대로 제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구분선 추가. 뭘까요? 여기 점점점점 보이시죠? 얘네들이에요. 주제별로 카테고리로 묶음을 나눠서 구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부동산 블로거도 하겠지만 저는 아이와의 일상도 같이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에는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를 적으시고
구분선으로 쫙 해주셔서 밑에는 아이와의 일상을 해주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삭제.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를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카테고리 메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바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여기에다가 상위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는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 커서를 두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위 카테고리가 바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한 번에 여러 가지 상위 카테고리를 이제 몇 개 만들지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위 카테고리를 3개를 만들겠다 하시면 여기에 이쪽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 커서를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 1번, 카테고리 추가 2번, 카테고리 추가 3번 이렇게 누르시면 상위 카테고리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을 땐 이 상위 카테고리에 다시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카테고리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건 제가 3번을 클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된 카테고리에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건 제가 다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보시기 편하시라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게시판으로만 떠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하셔서 카테고리명을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아니면 뭐 부동산 임장 아까처럼 아니면 뭐 리뷰 이런 식으로 상위 카테고리를 적으시고 거기에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해주실지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이 카테고리의 내용들 카테고리에 쓰는 글들을 내가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하실 건지 비공개하실 건지 체크하시고 또 블로그형으로 하실 건지 앨범형으로 하실 건지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글 보기 방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목록 보기 방식을 설정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뜻입니다. 블로그형과 앨범형의 차이는요. 이렇게 달라요. 블로그형은 이렇게 제목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똑똑똑 클릭을 하시면 볼 수 있는데 앨범형은 제가 글을 쓸 때 넣었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에 글 제목을 진짜 잘 짓는다. 이러면 이 블로그형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근데 저는 키워드 잡거나 글 제목을 진짜 못 써요. 대신 사진은 정말 센스 있게 잘 골라요. 하시는 분들은 앨범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그리고 글수가 적을 때는 블로그형을 추천하고 글수가 많을 때는 앨범형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직 제 블로그에 적용을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길래 일단 저는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어봤습니다. 네, 이제 카테고리 설정 실전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정말 죽어도 카테고리를 못 정하겠다. 큰 틀 정하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중이거나 좋아하는 블로거의 카테고리를 참조하시면 되세요. 네, 이건 너무 쉽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같이 블로그랑 독서 챌린지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댓글로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저보다 블로그를 이미 훨씬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카데미 학우님 분들 카테고리를 참조하시면 네,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겹치는 카테고리는 하나로 정리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제 거 아까 좀 난잡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 실행력, 사고 실행력 이렇게 나눠서 네, 카테고리를 정리했더니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이제 별명이랑 블로그명 정할 때 했던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정말 나는 좋아하는 뭐 블로거도 없고 나 진짜 블로그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소한의 카테고리만 만드세요. 뭐 지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미 카테고리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독서 블로그 챌린지 카테고리. 그러면
거기다만 일단 무조건 글을 쓰는 거예요. 매일 빼먹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 글을 쓰다 보면 요렇게 분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그 실행력 카테고리에 투자기랑 임장기가 있는데,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실제로 물건을 산 거고 매수를 했을 때고 하면서 실전 팁들이, 그러니까 투자 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전세 놓을 때, 월세 뺄 때, 부동산에서 물건을 뭐 받는 방법, 이런 실전 팁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투자기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내가 조금 더 쌓아서 투자 팁 카테고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부터 틀을 만들려고 시간을 그쪽에 허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만들고 글을 쓰는 것부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 블로그 글쓰기를 한번 가볼 건데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하면서도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저 설명하느라 제가 채팅창을 지금 하나도 못 봤는데 마음부자님 오셨나봐요. 마음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블로그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바로 메일이 나오고 블로그 글쓰기가 나와요. 블로그 글쓰기를 클릭을 하면 또 이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메뉴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글쓰기 메뉴의 이해하기, 첫 번째 사진 및 동영상 넣기예요. 사진은 이제 크게 넣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아이콘을 눌러서 내 PC에 저장된 사진을 골라서 넣는 방법.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줄 알아서. 두 번째가 SNS에 사진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페이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전 이건 안 써서 거기에 네이버 계정을 연동해서 SNS에 올린 사진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캡처를 하는 거예요. Shift 윈도우 S 눌러가지고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요거 내가 좀 따라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컨트롤 윈도우 그 다음에 S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가 되죠. 그리고 바로 컨트롤 V를 눌러서 블로그에 바로 붙여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팁이, 저희는 결국 이제 애드포스트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인터넷을 하다가 바로 캡처해서 쓰는 사진은 블로그 지수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찍은 사진,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차트 같은 경우라면,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내 걸 캡처해서, 네이버가 똑똑해가지고 그걸 다 분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분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캡처해서 쓰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지만, 나중에 정말 나는 애드포스트로 진짜 현금을 만들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두시고 직접 찍으신 사진을 올리시는 것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사진 올리기에서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스티커 넣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스티커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사진 넣는 거 이런 거 좀 어려웠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누르시면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티커와 사진의 가장 차이점이, 사진은 중앙 정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스티커는 왼쪽 중앙,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왼쪽, 중앙,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스티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뜨거든요. 걔를 눌러주시면 중앙 정렬이 되고, 만약에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정렬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분이나 아니면 뭐 스티커, 이렇게 오늘의 교훈이라든지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하셔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인용구예요. 인용구는 사실 많이 보셨죠? 저 요새 진짜 제가 애정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인용글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셔서 글을 쓰시면 되세요. 네. 요거 뭐 다운포, 버티컬 라인, 말풍선, 뭐 이렇게 포스트잇 많은데 이제 중요한 글이나 명언, 대사 등을 인용할 때 인용글을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저는 대화하듯이 좀 글을 써요. 이렇게 쓴다고 해도 되나?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그 대화를 그대로 실제로 제 블로그에 글 쓸 때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따옴표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요 버티컬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주제가 이렇게 바뀔 때, 글 안에서 아니면 중요한 걸 좀 쓸 때 이렇게 버티컬 라인을 쓰면 조금 더 보기가 쉬워지고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따옴표랑 버티컬 라인을 조금 자주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구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분선 아이콘 클릭하셔서 원하는 구분선을 선택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쓰실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예시가 보이시죠? 자, 글의 단락을 나누거나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 때 구분선을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뭐 고로 연장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음 하면서 쫙 저는 요걸 선택한 거예요. 하고 작성 팁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때 딱 구분을 지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구분선이 인용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스티커처럼 인용구는 중앙정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분선은 중앙정렬뿐만 아니라 스티커처럼 왼쪽, 그 다음에 중앙, 오른쪽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네, 제가 선택한 부분 이렇게 쭉 해서 V 있는 이 구분선인데 글씨는 지금 크기는 똑같죠? 근데 이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네, 요것도 하시면 뭐 처음에는 이거 선택하느라 사실 네, 요런 것도 꾸미시느라 글을 안 쓰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건 제가 추후에 글을 좀 있어 보이게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요거에 집중하시느라 글을 쓰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은 장소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임장을 가거나 아니면 임장을 갔다가 너무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랑 어딘데 갔는데 기록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네, 그 장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장소를 넣어주시는 것도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장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청와대라고 제가 작성을 한 거예요. 이 검색란에 원하는 지역이나 건물을 검색을 하시고 여기 돋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좌라락 떠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장소를 추가하면 이렇게 밑에 청와대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장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장소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은 링크. 네, 이제 요거는 저 처음에 이제 블로그 시작하고 나서 블로그 유입할 때 아까 페이지 뷰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내 블로그가 얼마나 정보성이 있느냐라는 걸 알려주려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 클릭이 일어나냐예요.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링크를 누르고 제가 원하는 그 URL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 눌러주시면 돋보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네, 블로그 안에 제가 원하는 다른 사이트의 글들이나 뭐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아까 사진처럼 원하는 링크를 바로 블로그 글쓰기에 컨트롤 그 부위에서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카페를 쓰시는 분이라면 뭐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일인데요.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은 내 컴퓨터를 가셔서 주로 이제 내 컴퓨터에 파일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파일을 선택 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고시원 매물을 정리한 게 있었는데 올리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내 컴퓨터 클릭하고 하면 이렇게 제가 올린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글쓰기 메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사실 메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글쓰기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뭘 갖고 글을 써야 되느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진 안 넣어도 돼. 구분선 안 할 거야. 뭘 갖고 글감을 모르겠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바로 글감과 템플릿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 보이시죠? 글감 그리고 템플릿. 글 소재와 어울리는 사진, 책, 공연, 전시, 음악, 뉴스 등 다양한 글감이 있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글감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르륵 나와요. 거기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라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면 뉴스가 딱 뜨죠. 뉴스를 가보면 이렇게. 그럼 이걸 클릭하셔서 글감 선택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그냥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눌러보거나 하면 거기에 이제 글들이나 사진들이 어울리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셔서 끌어와서 바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글쓰기가 수월하시겠죠. 검색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제가 메뉴 설명드렸잖아요. 인용구라든지 아니면 구분선, 스티커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좀 보기 좋게 글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건 서식 틀 같은 건데 부분 템플릿이나 추천 템플릿 들어가셔서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 스킨 고르듯이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오늘은 나 요런 형식으로 내가 좀 글을 써보고 싶다 하시면 클릭을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원래는 뉴욕에서 만난 잊지 못할 음식들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스터디하기 1 그리고 부동산 조정기 이해하기. 그래서 그 틀에서 이 내용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인용구 아까 이거 구분선, 스티커, 사진 이런 거 잘 몰라도 좀 멋스럽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블로그 글을 쓰시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글을 썼으면 포스팅을 발행을 해야겠죠? 글을 이렇게 짜자자작 쓰고 발행하기 딱 누르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가볼까요? 뭘 이렇게 하라고 뭔가 나옵니다. 이제 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테고리.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 설정을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너 지금 쓴 글 아까 네 카테고리 어디에 넣을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거 이제 나의 가난 해방일지에 넣겠다. 아니면 임장기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촤라락 제 카테고리가 뜨거든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쓴 글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도 선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한동안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공개 설정이에요. 전체 공개할 건지, 이웃 공개할 건지, 서로 이웃 공개할 건지, 아니면 비공개할 건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목표가 뭐죠? 애드포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클릭수를 높여야 되니까 전체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가끔 제가 꼼수로 비공개로 할 때가 있는데 1일 1 포스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막 시간이 11시 58분 막 이런데 글을 다 못 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일단 비공개로 클릭을 해놓고 그냥 발행을 해요. 어차피 그 시간에 제가 올려도 저는 유명한 블로거가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재빨리 막 글을 씁니다. 1시, 2시 될 때까지 글을 쓰고 다시 전체 공개로 돌려놔요. 그러면 1일 1 포스팅도 해결이 되고 글도 잘 그 안에 기한 내에 잘 써서
좀 정보성 있는 글도 쓸 수 있고, 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발행 설정인데 댓글 공감 검색 공유 CCL 표시 설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외부 공유 허용만 하지 않아요. 댓글은 당연히 써주시면 좋으니까 댓글도 허용하고 공감도 네, 뿌잉뿌잉 받아야 되니까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해야지 제 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블로그 카페 공유해 주셔도 된다고 하고 CCL 표시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대표 검색어 태그로 입력하기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검색어. 네, 키워드인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조정 해제에 관한 글을 썼다. 그러면 뭐 조정 해제. 그리고 조정 해제 지역. 샵 조정 해제 지역. 그다음에 뭐 제가 그때 썼던 게 이제 조정 해제 처분 서약. 뭐 아니면 조정 해제 분양권 처분 서약. 이런 식으로 제가 썼던 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올만한 키워드들을 잡아서 여기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글을 쓸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걸 하면서 뭔가 정리하는 것도 생기게 돼서, 네. 어쨌든 여러분도 처음은 어렵지만, 여기 대표 검색어도 그렇게 작성해서 꼭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 시간도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현재로 해요. 그래서 예약도 가능한데, 현재로 해서 체크한 다음에 발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다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블로그 이웃 관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하면 실패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카데미랑 이걸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글을 쓰는 1단계 때부터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웃과 서로 이웃이에요. 뭐냐면 이웃은 쉽게 말씀드리면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을 하셔서 유용한 정보나 나와 비슷한 관심사의 글을 이웃 신청을 통해서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 신청을 하시고 서로 이웃 신청을 하시는 건데 이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겨찾기 기능으로 자유롭게 추가가 가능,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지카님 거 구독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처럼. 네. 그것처럼 제가 그냥 뭐 리치나님의 블로그가 좋았다. 그럼 저 혼자 그냥 이웃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애드포스트가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웃도 좀 늘려야 해요. 저희가 서로 해야 할 게 그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웃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 동의해야만 맺어지는 관계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서로 이웃을 저희 지카데미끼리는 서로 이웃으로 해서 이웃수를 늘려나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서로 이웃은 최대 5,000명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룹별로는 500명까지 가능해요. 아까 카테고리처럼 이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초보 블로거기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색을 알림이 뜰 때 너무 막 떠서 저도 조금 이제 분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거는 제가 2차 강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카운팅 인원은, 그러니까 5,000명이 들어가는 카운팅 인원은 현재 이웃 신청 중인 이웃도 포함이에요. 현재 신청 중인 이웃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면 뭐 풍요님한테 서로 이웃을 신청했어요. 근데 풍요님이 수락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풍요님은 제 이웃의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인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금은 저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블로거가 된다면 그때는 뭐 서로 이웃이든 막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정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웃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프로필에 가시면 밑에 더하기 이웃 추가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블로그에 프로필에 이웃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웃 추가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언젠가 부자님인데 저 혼자 이분의 블로그를 구독하고 싶다. 그러면 이웃. 아니다. 나는 서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서로 이웃으로 체크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누르면 이웃 신청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가 아까 정말 다양한 글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광고나 홍보, 비즈니스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 이웃을 늘려나가야 에드포스가 붙고 아니면 광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이웃 추천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정말 유명한 블로거들은 내가 꼭 아니면 혹은 내가 이분이랑 꼭 서로 이웃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정말 성의 없는 이웃 신청을 하게 되면 이웃 신청을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사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여기에 인사말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사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나쁜 이웃 신청의 예예요. 성의 없어 보이는 기본 인사말. 이건 초보 블로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저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우리 서로 이웃해요. 뭐 기본 설정 나오더라고요. 기본 설정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래도 착한 블로거셨나 봐요. 그래서 저 다 수락은 받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좀 네임드가 있거나 아니면 블로거를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을 안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초보 블로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나쁜 예입니다. 기계적인 상업용 멘트, 홍보나 비즈니스로 보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근데 다 달라요. 보내신 사람들은. 네, 누가 딱 봐도 아 이거 홍보용이구나, 비즈니스용이구나, 네, 이렇게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냐? 서로 이웃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1번, 블로거의 닉네임을 부르면서 인사하기. 인사말 앞에 닉네임만 붙여도 내 블로그에 관심이 있구나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막 인사하실 때 뽀송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뽀송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거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 이웃 신청도 마찬가지로 인사말 앞에 꼭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지우려고 하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포스팅에 좋았던 내용을 리액션하며 신청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 이웃 늘리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포스팅을 보고 있구나.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서로 이웃해요가 아니라 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웃 신청하고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나에 대해 소개하기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주면 상대방도 신뢰감과 호감이 이게 확 늘어날 수 있겠죠. 서로 이웃 신청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것보다 저는 누구누구인데 어떤 뭐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이웃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이러면 이 사람도 나랑 같이 뭐 블로그를 통해서 투자기를 기록하는구나. 뭐 이렇게. 저도 최근에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이 되게 이웃을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보면 다들 그렇게 써서 주셔서 그런 분들은 다 제가 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리탕투님. 닉네임 불러주셨습니다. 지식 창업, 무자본 창업 등 관련된 정보나 마케팅 인사이트, 자기계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독립자라고 합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네, 이분은 실행을 하셨고 또 이분 볼게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서이추 신청드려요. 포스팅 올리신 맛집 리뷰 작성 방법 보면서
그래도 내가 아예 포스팅을 이상하게 하고 있진 않았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가네요. 하하하 하셨어요. 두 번째죠. 아, 내가 올린 포스팅을 보고 리액션을 해주셨어요. 근데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이런 분은 당장 수락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웃 신청 팁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거는 제가 왜 이제 서로 이웃을 취소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5,000명이 카운팅이 된다고 해서 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하면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이웃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해요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보시다가 이렇게 신청 취소 누르시면 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 끝났습니다. 저 다음에 강의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빨리 달렸는데 블로그 챌린지 도전 과제예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블로그와 독서 챌린지 일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한 배를 타서 함께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어요. 1단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글쓰기 워밍업 단계고 총 20일간의 챌린지로 진행이 되는데 돈, 주택지작 30년, 강의 리뷰, 일상을 글감으로 하여서 매일 포스팅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다짐한 분이라면 독서 리뷰만으로도 포스팅을 채워도 무관한데 보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블로그도 하시고 독서 챌린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글감을 책만 읽고 리뷰하세요. 경제만 쓰세요. 이러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렇게 이 4가지 글감 중에 매일 포스팅하는 걸로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2단계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네, 기간으로 잡았고 이 기간은 블로그 다지기 기간이고 정식으로 독서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2단계는 1단계의 미션 20일 챌린지를 성공하신 분들이 2단계로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20일 동안 여기 메일 포스팅을 꾸준히 하신 분들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1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1단계랑 조금 달라진 점이 일상을 제외한 돈, 주택시장 30년, 강의 리뷰 등 경제 관련 주제만 매일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유는 2단계는 블로그 다지기 기간입니다. 애드포스트 승인을 위한 단계로 알짜 포스팅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블로그 챌린지를 계획했던 건 그냥 단순히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 글 열심히 썼더니 이거 가지고 돈도 될 수 있네. 그래서 애드포스트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들이 계속 클릭을 유발하는 블로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상 갖고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알짜 정보,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럼 조금 그걸 뭐라 그래요? 정보력이 있는 그런 블로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20일 동안 이제 글쓰기 워밍업이 끝났고 단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셔서 2단계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정식으로 독서 스터디가 시작이 되고요. 첫 강의는 11월 9일, 강의가 아니라 첫 스터디 11월 9일 날 돈독 스터디 1차가 있고 11월 23일 날 주택시장 30년 스터디 1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는 여기 스터디 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네, 봤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1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인데요. 이때가 이제 저희 지카데미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때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블로그 키우기가
주 목적이고 이제 독서 스터디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11월 28일 날 에드포스트 관련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드포스트 승인을 받고 매일 1일 포스팅으로 하는데 자유 형식으로 우리 집카데미 학원님들의 자유의지대로 포스팅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같이 으쌰으쌰 가기는 하지만 가서 뭐 공감도 해드리고 댓글도 달 거지만 억지로는 할 수 없고 다 누구나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는 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각자의 블로거의 방향성이 잡히는 시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글을 이렇게 써보니 나는 이쪽으로 좀 블로그를 키워보고 싶다. 글을 써보니 나는 이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의 블로그의 정체성을 찾아서 정말 이제 키우는 단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독서 스터디는 11월 30일 돈독 스터디 2차 그리고 12월 14일 주택시장 30년 스터디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블로그 챌린지의 도전 과제인데요. 아까는 이제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는 지금 말씀을 드려요. 블로그 챌린지는 3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일 글을 쓰셔야 해요. 매일 글을 씁니다. 저희는 1일 1 포스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별 글감 주제에 따라서 매일 포스팅을 하셔야 하고요. 글감은 돈, 주택시장 30년, 아카데미 강의 리뷰, 일상으로 느낀 점 및 인사이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서식은 자유롭고요. 만약에 서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독서노트 예시 자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풍현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리치나나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자료를 갖다가 아까 제가 템플릿 했던 것처럼 그렇게 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응원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챌린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1일 1 포스팅을 마치신 분들은 밴드 블로그에 주소를 공유를 해주시고 챌린지 참여자들은 각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이제 새 글이 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로 그냥 공감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공감 수는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는 똑똑해서 이게 진짜 정보를 위한 블로그인가를 체크하거든요. 근데 가서 공감만 띡 누르고 오면 공감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 2초밖에. 그러면 100명이 왔다가도 클릭수만 하고 가면 클릭수만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수는 높으지만 체류 시간은 짧아지는 거잖아요. 한 포스팅당 체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일상에 대해서 올려주시던 강의에 대해서 올려주시던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적으신 글과 어떻게 다른지 복기도 할 수 있게 됐고 저랑 분명히 겹치는 글들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책도 같이 읽고 있고 강의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일상을 제외한 것들은 좀 경제 블로그 같은 경우 특히 2단계에서는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때 공감만 누르지 마시고 꼭 글을 잘 읽어보셔서 네. 블로그 체류 시간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에드포스트를 신청해요. 이거는 이제 방문자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에드포스트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도달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은 제가 이제 11월 28일 날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꾸준히 빼먹지 않고 알짜 정보들로 네, 글을 계속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서 블로그 챌린지 참여 방법입니다. 자, 언제 하냐? 오늘 강의가 끝난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 수요일까지 신청 기간을 갖고요. 어디에서? 밴드 내 공지사항에 우리 풍현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풍현님께서 올린 독서 블로그 챌린지 공지 댓글창에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신청 방법은 모집 공지에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는데 신청하실 때 이름, 밴드 닉네임이 되겠죠.
밴드 닉네임과 블로그 주소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는 이래요. 자, 미실, 이건 제 블로그 주소고, 독앤불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로그 챌린지 도전 목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목적은 이거였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1일 1일 1 포스팅으로 꾸준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 혹은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포스팅해서 생각의 힘을 길러요. 그리고 생각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사이트를 키웁니다. 생각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사이트를 키우고 거기에 우리가 이걸 잘 이뤄 나간다면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새로운 머니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정말 말은 너무 쉬운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강의는 끝났고 사실 급하게 제가 10시부터 했는데 원래 1시간 한 10분, 20분 잡았었거든요. 근데 막 중간에 끄고 늦게 끝나고 해서 강의가 조금 너무 길어져서 제 뒤로 강의를 하시게 될 아이다님 강의가 취소돼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조금 혹시, 제가 댓글창을 정말 한 개도 못 봤어요. 강의에 너무 집중하느라.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질의응답 지금 받으려고요. 네, 자유지성님. 질의응답 받습니다. 네, 할 수 있다. 아, 저도 즐거웠어요. 저도 우리 직한님처럼 물 좀 잠깐 마실게요. 뿅. 지금 목소리가 들리나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놓쳤어요. 따다다다. 질문을 놓쳐서 됐다. 네, 봐볼게요. 밴드에 블로그 주소를 공유하는 건 개인별로 다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미실님이 글 작성을 해주시면 댓글로 올리면 될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팀이 꾸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논의 중인데, 그건 일단 1단계 그 20일 챌린지가 끝나면 저희 그 독서 블로그 챌린지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다시 한번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질문이셔가지고, 네, 질문 너무 감사드려요. 네. 좀 이해하셨죠? 네. 이전에 강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강의를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저는 이런 강의는 처음입니다. 너무 말이 빨랐죠? 네. 연애하는 부부님. 미실님은 포스팅을 주로 하루 중 몇 시에 하시나요? 광고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저는 포스팅을 사실 주로 밤에 해요. 저는 새벽형이 아니라 올빼미형 인간이라 네, 새벽에 주로 포스팅을 하고요. 저 얼마 전에 이 2차 강의 해보려고 제가 애드포스트 신청했거든요. 근데 네, 반려당했어요. 네, 빠꾸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 수익은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저 친구도 사실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신청을 했더니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16,000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애드포스트 광고가 올리기만 하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클릭이 이루어져야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그 애드포스트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너무 넘어갔어요. 질문이? 디테일한 설명 네, 감사합니다. 불개미님, 감사합니다. 물도 마시고 전문가 같으세요. 아니, 물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거 직한님 흉내 낸 거예요. 잠시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 따라한 거라. 네. 애드포스트 누가 허락해 주냐면요. 네이버가 해줘요. 네이버에 그 블로그에 가면 애드포스트 신청란이 따로 있거든요. 그 과정도 제가 지금 다 포스팅이 아니라 캡처를 해놨어요.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그때 저만 네, 팔로미 하시면 됩니다. 미강. 네, 미강이 뭘까요, 근데? 미강?
미강 뭘까요? 블로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디 블로그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카데미에서 하는 거는 제 메인 블로그가 지카데미랑 함께 할 거고요. 저는 음식 만들고 음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네, 음식 만드는 블로그도 같이 키워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계정이, 아시죠, 여러분? 계정 3개, 한 개당 3개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아니고 다른 블로그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로 만드셔서 하셔도 되시고요. 네. 메일 포스팅은 주말까지 포함인가요? 네, 맞아요. 주말까지 포함이고, 이 부분은 아직 저희끼리는, 얘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다시 중간에 공지를 한번 드릴 텐데, 주말에는 뭐 일상 포스팅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주말에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은 주말에 좀 포스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상 포스팅을 일주일 내내 올리시는 건 안 되고 저희는 횟수는 조금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 한번 논의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아, 미강이 미친 강의예요? 감사합니다. 파워블로거, 네, 마음부자님, 함께해서 파워블로거 같이 해봐요. 네. 아, 초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000명 클릭으로 봐주면 1달러 수익이래요. 네, 리치맘님 뚝딱 만드셨다고 하시고, 데딩 때 강의하시, 아니요, 저 학원 강사 해볼까요? 잘하면 좋겠지만. 또 질문이, 어, 1년 전에 투자주님, 1년 전에 블로그에 글 4개 올리고 방치한 블로그가 있는데 지금 제목을 검색해보니 글 중 한 개가 제목을 정확히 검색해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이버 검색센터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검색 누락 신고하긴 했는데, 저품질 블로그가 의심돼서 이런 경우는 새 아이디를 파는 것도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품질 블로그도 제가 그때 준비를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아시죠? 저품질 블로그가 네이버 쪽에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 어, 글을 올리고 너무 비공개를 많이 하셔도 저품질 블로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같은 시간에 예약 설정하는 거 있죠? 그렇게 그런 것도 저품질 블로거가 되는 기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글을 올리면 이제 그런 연락들이 오거든요. 광고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한 건에 2만 원, 5만 원 막 이렇기 때문에 좀 수입이 짭짤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저품질 블로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광고잖아요. 돈 받고 하는. 그래서 저희 지카데미로 운영되는 블로그는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처럼 아예 정말 다른 블로그를 키워보고 싶다. 꼭 경제 블로거가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은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쪽을 같이 키워주셔도 따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티스토리. 네, 티스토리도 하시는 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초비님이 티스토리 잘 하시면 티스토리 강의 한번 해주세요. 네. 현재 광고 신청하셨는데 승인이 될런지. 와, 일조님도 9월부터 블로그 하셨는데, 네, 저도 9월 정도부터 했어요. 뚜비누마님, 지인이 맛집 블로거여서, 네, 저도 맛집 블로그 하고 싶어요. 맛집 블로거랑 요리 블로거. 음, 네. 영리법인 단체 회원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에드포스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거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음, 저도 영리법은 단체 회원으로.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질문이라 제가 메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1포스팅 내용 중에서 아카데미 강의 수강 후기가 있는데
아카데미 수강 후기를 전체 공지로 올리게 되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직카님이랑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일단 직카님께서는 강의가 뭐 공개돼도 상관없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적을 때 조금 나름의 센스를 조금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 유료로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공개하게 되면 그분들은 무료로 듣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개설할 때 매니저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강의 내용을 전체 막 공개만 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제 강의만, 제 거는 뭐 쓰셔도 상관은 일단 없긴 하거든요. 근데 다르신 분들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나씩 읽고 있어가지고, 음, 직카님이 답을 주셨어요. 아카데미 수강 후기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블로그 독서 스터디 팀에서 질의가 있었어요. 네. 올려도 괜찮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 아닌데. 네, 이제 질문이 자유지성 영상 그래프 캡처해서 그대로 쓰는 것도 무방입니다. 저작권 프리입니다. 정말 우리 직카님 착하시죠? 여러분, 아까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설명도 잘하고 착하다. 직카님이시죠? 네. 저 이제 강의를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하다. 너무 퍼져요. 네. 정말, 쓰고 링크 걸어두기. 네. 단어 준다. 직카님 최고. 네. 여러분,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엄청 떨었었는데, 앞에 너무 막 긴장하면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사실은 강의를 할 때는 그 긴장도가 이미 다 풀어져가지고,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컬 곡이에요. 네, 그래서 뮤지컬 곡 좀 길어요. 7분짜리인데, 뮤지컬 빨래의 오프닝 곡 듣고, 오프닝이 아니라 마지막은 제가 엔딩곡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엔딩곡 듣고 저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꼭 불러드릴게요. 네. 연습을 좀 해서, 저 사실 좀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틀어놓고 연습했는데 이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듣는 거랑 나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나가는 거랑 목소리가 맞는 걸 한번 연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제 마이크를 끄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네, 노래를 찾아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써주세요. 네, 마지막까지 직카님을 따라해봤습니다. 수고하세요.
첫 번째 사랑 내가 들었던 말 돌아다 빨리 해라 병신 새끼 내가 배운 말 아파요 돈 줘요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 너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요 그대 눈물 그대 웃음이 담긴 사연 새겨질 방 찾아 떠돈 시간 얼마나 되나요 그대와 나 여기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들 그대 잃어버린 꿈 그대 두고 온 꿈 다시 꾸어요 다시 꾸어요